이 환자분은 지금 나이가 연세가 70세시고 어깨 통증을 오랫동안 앓고 있다가 이제 움직임, 이 가동 범위가 제한되는 그런 통증까지 오신 그런 석회화 건염이 오신 건데요. 마치 비유를 하면 우리 이제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시멘트 차가 와서 이렇게 레미콘이 와서 시멘트를 이렇게 들여 부어서 그게 이제 점점 굳어나가다 보면 이게 딱딱한 돌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어깨의 견관절도 석회화 건염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기혈이 경맥에 막혀서 순환이 안 되다 보면 결국은 어떤 이물질, 노폐물질이 쌓이고 그 노폐물질이 석회화처럼 일어나면서 결국 그게 이제 굳어버리면 오십견과 같은 증상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분은 만성화된 통증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 두 가지 관점에서 조금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에서 양재현 원장님이나 이마선 원장님께서 원인이나 운동법들은 다 설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선 염증 반응을 잡는 데는 가장 좋은 거는 사실 봉침 치료하는 것들이 좋습니다. 봉침 치료를 통해서 염증 반응을 좀 잡으면서 염증을 없애주는 그런 부분들을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는 자꾸만 이게 지금 이 석회화가 일어나면서 이게 굳어가는 거기 때문에 윤을 좀 공급해줘서 마치 이게 우리 윤활유를 공급해줘서 근육들을 좀 부드럽게 풀어주면 그 주위에 혈액순환이 촉진되면서 근육의 운동 범위들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녹용약침이라든가 또 어혈들을 제거하는 홍화약침들을 통해서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이 환자분이 어디에서 통증을 느끼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회전근개를 잡고 있는 뭐 극상근이나 극하근, 견갑하근, 소원근, 삼각근, 대흉근 이 가장 중요한 근육들의 포인트들을 잡아서 거기에 이제 윤을 공급해주는 약침 치료를 조금 더 병행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는 건 이 동의보감 수문에 보면 석영탕이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석영탕의 약의 그 설명을 보면 기혈이 경맥에 막혀서 팔을 들지 못하거나 아플 때 쓰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 약 중에서도 이 석영탕에 들어가는 군약, 그러니까 제일 임금이 되는 약재가 뭐냐면 강황입니다. 강황이라고 하는 약재가 이제 우리 그 커큐민, 이 카레에 많이 들어있는 그런 성분들인데 평소에 제가 이제 뭐 어르신이고 하니까 일주일에 최소한 한두 번 이상은 이런 강황가루를 좀 직접 드시거나 아니면 음식을 통해서 카레를 통해서 좀 많이 좀 드시고 또 석은 작용이 있는 모과차 같은 것들 좀 근육을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모과차들을 좀 꾸준하게 드시면 근육이 좀 부드러워지면서 어깨 관절의 운동 범위를 이렇게 올리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지금도 한의원에서 고주파 치료하는 것처럼 평소에 지금 이게 굳어가는 거니까 어깨를 조금 더 움직여 주시고 따뜻한 찜질을 통해서 자꾸 좀 스트레칭을 해서 운동 범위를 좀 늘려가면서 강화시키면 통증도 잡아주실 수 있고 가동 범위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치료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대가 이제 손상되면 그 부분 파열이 됐다는 얘기는 가정을 하면 마치 전선의 가닥이 100개 중에서 한 20개, 30개 정도가 끊어지면 예전에 100개가 하던 일을 이제는 70개, 80개가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마치 발목이 삔 분이, 인대가 손상돼서 삔 분이 계속 삐는 것처럼 어깨에도 이 무리가 되면서 통증이라든가 염증 반응이 계속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앞서 우리 말했던 석회화 건염이나 이 오십견처럼 얘는 가동 범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움직여주면서 스트레칭을 해서 조금씩 풀어주는 게 맞지만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충분한 휴식을 통하고 최대한 안정화를 해줘야지만 빨리 낫습니다. 그래서 이 한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앞에서 말씀을 다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부연을 하자면 이 테이핑 요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 배구 선수들이나 농구 선수들이 이렇게 운동 경기를 뛸 때 이렇게 살색 테이프 같은 것들을 이렇게 붙이고 나오시는 것들을 가끔씩 보실 텐데요. 그게 이제 뭐냐면 이게 파스 성분이 아니라 이 테이핑을 근육 결을 따라서 테이핑을 해줘서 마치 우리 기부스 하듯이 캐스터 하듯이 그렇게 기부스하는 것들은 아니지만 근육 자체에다가 요 테이핑 요법들을 통해서 근육에 좀 안정성을 가해주고 얘가 조금 더 힘이 좀 덜 받을 수 있게 좀 도와주는 그런 요법입니다. 그래서 이 테이핑을 하다 보면 이 회전근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극상근이나 극하근, 소원근, 견갑골근 이 회전근개를 구성하고 있는 앞에 이 뒤쪽에 있는 근육들에 있는 이 테이핑들을 조금 해주시고 또 대흉근이나 삼각근 이런 주위에 있는 근육들의 이 테이핑들을 통해서
근육들을 좀 안정화시켜주면 이런 인대 파열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환자분은 지금 이제 나타나시는 증상들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여성분이시고 면역력이 좀 떨어지면서 입 안에 이렇게 자꾸 아픈 통증이 생기시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보시면 자고 일어나면 늘 혓바닥에 이렇게 이 치아 자국이 나는 걸 한의학에서 치흔이라고 하는데요. 전형적인 기허증, 몸에서 기운이 떨어지면 나타나는 반응들이 마치 치아가 혀를 누르면 원래 건강하신 분들은 이 이빨에 눌린 자국들을 복원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줘야 되는데 기운이 딸리시는 분들은 혀가 이렇게 부으면서 이빨에 눌린 것들이 이 복원이 되지 않고 이게 사자 갈기 모양처럼 이빨 자국이 그대로 납니다. 이거를 한의학에서 치흔이라고 하는데 이런 치흔 자국이 났다라는 거를 봐서는 상당히 면역력이나 체력이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자꾸만 이게 목구멍에 뭐가 걸린 느낌이 들고 이게 답답하고 뭔가 뱉으려고 해도 가래를 뱉으려고 해도 나오지 않고 뭔가 이렇게 걸린 느낌. 이거를 이제 한의학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매핵기라고 합니다. 매핵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목구멍에 매실 열매 같은 것들이 이렇게 걸려 있는 느낌을 매핵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매핵기는 환자분께서는 이게 상당히 한의원에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많이 오시는데 항상 뭐가 걸려 있으니까 꼭 이제 내과 같은 데 가거나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내시경을 해보거나 뭔가 입 안에 검사를, 목구멍 검사를 다 해보고 오시는데 병원에 가서도 특별히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는데 다만 보이는 게 약간의 뭐 위에 신경성 위염이나 뭐 만성 위염 또는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조금 보인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대부분 처방받아서 오시는 약들이 소화제 성분의 약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제산제들, 우리 소위 이렇게 이제 이 탄산 칼슘 같은 계열들의 제산제들을 통해서 속쓰림들을 방지하고자 하는 약들을 많이 처방받고 오시는데요. 그 약을 먹어도 이 개선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가 걸린 느낌이 드는데 보통 이 매핵기가 생기는 분들은 남자와 여자를 비교했을 때 여자분들이 훨씬 많이 생기십니다. 남자분들은 별로 잘 안 생기시는데 왜냐하면 성질이 조금 예민하시고 좀 꼼꼼하시고 좀 생각이 많으시고 체력이 조금 떨어지시는 그리고 소화 기능이 약하신 이런 체질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매핵기가 많이 오는데요. 이 매핵기가 생기는 원인을 한의학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화의 기운과 그다음에 담, 이 몸에 순환이 안 되면서 찌꺼기가 생긴 담의 기운 때문에 뭐가 걸린 느낌이 생긴다. 그래서 마치 일종의 그 어르신들이 말하는 우라병과 같은 좀 그런 느낌인데 이 담화가 쌓이면 이 목구멍에 뭐가 걸린 느낌을 매핵기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증상들이 나타날 때 반드시 하셔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첫 번째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신경을 많이 쓰시면 이 매핵기가 계속 증상이 반복이 되고 악화가 되기 때문에 이 신경을 쓰는 부분들을 조금 가라앉히기 위해서 충분한 수면을 하신다거나 명상을 하신다거나 그다음에 이게 매핵기가 생기시는 분들은 이 단기증이라고 해서 원래는 호흡이 깊게 들숨을 들이셔서 아랫배 단전까지 들어갔다가 이 코로 충분히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매핵기가 생기시는 분들, 화병이 생기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단기증이라고 해서 들어오는 숨은 이 흉식호흡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오고 내쉬는 숨은 길게 이 한숨 쉬듯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제가 꼭 설명을 드리는 게 호흡을 코로 천천히 들이마셨다 아랫배까지 호흡을 내보낸다, 들이마신다는 느낌으로 들어갔다가 천천히 코로 내뱉는 이런 복식 호흡들을 좀 연습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담음을 만드는 음식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음식이 뭐냐면 밀가루입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매핵기가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빵, 뭐 라면, 국수, 과자 이런 인스턴트 음식들을 좀 최대한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맵고 짜고 단 음식들은 조금 피해 주시고 반대로 담백한 음식들, 쓴 나물들을 많이 드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 혈자리들 중에서 이 목 바로 이렇게 우리 이 손을 이렇게 대보면 이렇게 천돌이라고 해서 이렇게 온폭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천돌이라고 하는 혈자리, 그 다음에 양유두 사이에 전중이라고 하는 혈자리에 침 치료를 통해서 막힌 기운들을 좀 풀어주면 이 기운이 풀어지면서 이 담화가 없어지고 매핵기 증상이 조금 완화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 한약들 중에서 이 아까 말씀드린 담이나 화를 삭혀주는 뭐 가미사칠탕이나 바나후박탕 같은 약들을 통해서 담화를 좀 삭혀주면 매액기를 없애줄 수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 매액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화병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이 자꾸 예민해지고 몸이 피곤해지고 하면 이 매액기가 생기기 때문에 이 매액기는 또 없어졌다가도 마치 우리 감기약을 먹어서 감기가 완치되는 게 아니라 또 몸이 피곤해지면 또 오듯이 반드시 그 부분들은 좀 지켜서 충분한 수면, 음식 관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건강 관리를 좀 잘 하시면 매액기를 예방하시거나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